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신디 에이디라는 6월 27일 날 데뷔한 신인 걸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속사가 슈퍼톤이라는 AI 음성 기술 회사예요. 근데 이 슈퍼톤이 하이브가 인수를 해서 하이브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 거예요. 아마 하이브가 그냥 100% 인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이브의 자회사인데, 이 슈퍼톤은 AI 보컬을 만드는 이제 국내 최고의 회사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돌아가신 그 김광석님이라든가 그런 복원하고 또 해외의 가수 AI 보컬을 만들어서 한국어로 노래시키고 그런 방송을 탔던, 그때 참여했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AI 걸그룹을 데뷔를 시킨 거예요. 슈퍼톤이 AI 기술로서 그냥 만들어낸 가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 카카오에서 나온 메이브와 같은 형태인 거거든요. 메이브도 조종하는 사람이 없고 그 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AI로서 보컬을 만들어낸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디에이도 사람의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AI로 만들어낸 보컬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AI 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명칭을 엄격하게 구분하면 버추얼 VR 가수와 혹은 버추얼 스트리머 가수와 버추얼 AI 가수, 이렇게 구분을 해야겠는데 AI 가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실존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디에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4명의 멤버가 있고요. 카나리, 네스트, 고요, 레이븐이라는 4명의 멤버가 있고 각자의 이제 세계관, 캐릭터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세계관이 있고요. 어쨌든 전 노래를 안 들어봐서 일단 노래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에 대한 정보가, 곡 작곡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뭐 메이브도 그렇고 다른 팀들은 AI 가수라고 해도 뭐 안무는 실제 사람이 짜고 곡도 실제 사람이 만든 곡을 받아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신디에잇은 작곡까지 AI 작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내에도 이게 AI 음성 기술에는 슈퍼톤, AI 작곡 기술에는 포자랩스라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서 포자랩스 곡을 받아서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래 들어볼게요. 노래 제목이 매직 보이스 프리즘 The Journey Begins가 노래 제목이야? 좀 긴 편이네. 근데 하이브에 뭐 좋은 작곡가분들이 많으니까 하이브 작곡가들을 사용했겠죠. 그리고 곡은 잘 만들었는데, 전 노래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는 잘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들으면서 이런 AI 가수로 팀을 새로 만들면 기존에 없는 시장이 아니라 이미 일본이 거의 10년 이상 이 시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시장에 퍼져 있는 스타일, 분위기 어느 정도, 그리고 해법이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군요, 일본 스타일을. 그리고 그 일본 스타일 그대로 낸 게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 이 케이팝 아이돌 스타일로 섞긴 했는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요아소비의 러브레터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리고 삼원색, 이 뮤직비디오 스타일도 그렇고 이 애니메이션 스타일도 그렇고 곡의 사운드가 너무 그냥 요아소비 사운드거든요. 요아소비 곡을 뭔가 한국 오디션 방송에서, 아이돌 오디션 방송에서 이런 아이돌 버전으로 살짝 편곡을 한 느낌? 딱 그 느낌인데, 이것보다 더 뭐 다른 방법이 있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도 좀 더 고민을 해야겠지만, 너무 그런 딱 스타일이고 뭔가 새로움은 없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이것도 좀 딥하게 생각하면 근데 이게 최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큰 그 음악 시장, 내수 시장을 갖고 거기 안에서 많은 도전과 뭐 싸움을 해보고 거기서 탄생된 정수가 지금 요아소비잖아요. 요아소비만 이런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 그 게임 음악, 특히 보컬로이드 시장에서 많은 팀들이 그런 요아소비 같은 음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팀이 결성돼서 그 정수를 지금 보여준 게 요아소비고, 이게 해외 전 세계에 있는 와페니즈, 그러니까 일본 음악을 좋아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먹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검증된 이 스타일을 가져와서 약간 케이팝 아이돌 색깔을 넣어서, 그리고 실존 인물이 아니라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고 이게 정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방향성도 저는 지금 또 이제 말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저는 우리나라 K-문화가 잘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옆 나라에 있는 일본이 본인들의 큰 내수 시장,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래도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은 오타쿠 문화, 매니아 문화의 본고장이고 그게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거기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테스트를 해봐서 하나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요. 매니아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는 매니아 문화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좀 서브컬처에 있고 전 세계의 서브컬처 팬들에게만 좀 어필이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시장이 어느 정도는 검증돼 있고 이게 강력한 팬덤을 만드는 상품이구나라는 정답은 일본이 확인시켜줬으니까, 한국은 그거를 가져와서 이거를 서브컬처가 아니라 메이저 문화, 일반 대중들도 좋아할 수 있게끔 다시 좀 포장을 다시 잘하고 좀 정리를 해서 그걸 내놨을 때 이제 전 세계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게 된다. 저는 그거를 하나의 루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루트 안에 들어가겠네요. 일본이 이렇게 돼서 이런 보컬로이드에서 끌어올린 하나의 공식화된 사운드와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냈으면, 이걸 한국이 가져와서 이걸 약간 메이저에서도 통할 수 있게, 대중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게 만져가지고 상품을 딱 내놓는 그 루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대로 이 방법은 일본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많은 투자와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 놨는데, 자신들은 이거를 메이저화 시키지 못하고 세계화 시키지 못하는데 항상 한국이 가져가서 한국이 고쳐서 세계화를 시키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의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 인데 문제는 이 신디 에잇이 각종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주요 논란을 보자면 이 카피 논란이에요. 일단은 요 4명의 멤버, 그리고 멤버들의 스타일, 그리고 멤버들의 그 컨셉이나 이름이 전체적으로 에스파를 좀 연상시키게 한다. 뭐 카나리가 카리나, 그리고 신디 에잇이란 이름은 세븐틴의 D8, 그리고 뭐 네스트와 레이브는 뭐 넥스트 레벨을 양쪽 따온 거다. 그리고 고요는 광야에서 따온 게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언핏 보면은 너무 억지 아니야 저렇게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카리나와 카나리는 뭐 프로필상의 키랑 MBTI도 똑같고 연상이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디 에잇의 팀 이름이 4명의 멤버와 4개의 목소리 합쳐서 8명이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에스파도 초반에 실제 에스파 4명, 그리고 이들의 AI 사기에 있는 4명의 멤버여서 실제로 8명이다 이런 설정이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 신디 에잇의 뭐 데뷔 과정 그런 거를 담은 스토리 같은 거를 공개를 하는데, 이것도 나름 기획은 재밌거든요. 실제로는 없는데 얘네들이 뭐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게 뭐 어떤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나갔었고 그런 식으로 짤방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짤방에 나오는 사람들도 AI로 만든 이미지인데, AI 모델 그렇게 합성해서 만든 이미지 같은데, 이게 누가 봐도 얘는 누구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50만 너튜버 방송에 카나리가 혼자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50만 너튜버 얼굴도 침착맨님과 너무 닮았고 이름이 촐상맨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러디 영역이긴 한데, 근데 이게 서로 분위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침착맨님을 샤라웃 해주는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침착맨님을 패러디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침착맨님이 대표 유튜버다 그런 뜻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서로 분위기가 애매해서 이것도 좀 불편하게 볼 수 있고, 근데 이거 어렵다. 하이브 쪽 입장을 이해를 해보자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샤라웃 해주는 거고, 누가 봐도 침착맨인 걸 알겠는데 침착맨님이 대표 유튜버다 그래서 샤라웃 해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이거를 하이브가 아니라 뭐 그냥 일반 개인이 하거나 뭐 합성을 하거나 그랬을 때 아무 문제 안 걸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일반 네티즌들이 이렇게 패러디를 하거나 했을 땐. 그리고 하이브는 일부러 이렇게 담게 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생각나게끔. 침착맨님이 생각나고, 또 장원영, 뭐 윈터, 그리고 BTS의 비님이 딱 생각나는 이런 AI로 생성한 모델들을 이 홍보에 사용했는데, 일부러 이 가상세계의 침착맨, 장원영,
윈터, 비 이렇게 생각나게끔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일반 네티즌이 했을 때는 당연히 문제를 삼지 않겠죠. 근데 하이브라는 큰 회사가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똑같은 행위여도. 이런 큰 회사가 상업적으로 뭘 이용할 때 그냥 패러디니까 우리 그냥 할게. 이거는 약간 예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일을 하면 맞나?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논란도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 멤버들의 캐릭터를 어떤 작가님에게 일러스트 외주 문의를 했다가 실제로는 진행을 안 했는데 그 작가님과 매우 닮은 형식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그 작가님이 이거 내 거 표절한 거 아니냐 한번 폭로를 했다가 이제 팬들한테 공격을 받고 지금은 뭐 사과 받아서 글을 삭제하셨는데 전 이것도 하이브 측을 좀 입장을 이해해보자면 당연히 하이브 측에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그 비슷한 여러 작가들한테 컨택을 했고 그중 한 분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분들하고는 이제 그러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됐을 수 있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외주를 맡겨서 디자인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하이브 측에서는. 근데 그중 한 분이 뭐 이게 나한테 컨택했다가 내 거 표절한 거 아니냐라고 뭐 생각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저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하이브가 잘못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그리고 요런 지금 이미지 상태가 지금 저 문제를 제기하신 작가님은 보면은 굉장히 그 디자인이 좋고 디테일하게 잘 만드시는데 지금 결과물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되게 비슷한데 근데 어쨌든 이런 스타일이 그 한 분, 그 작가 한 분의 독창적인 스타일이냐라고 봤을 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이 걔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조금씩 다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비슷한 다른 작가님이 처음에 같이 컨택이 되다가 그분하고 진행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아까 말한 침착맨님 AI 모델 저 생성해서 쓰는 것도 그렇고 이 그 진행 과정들을 보면은 하이브가 큰 회사로서 엄청 많은 인력과 돈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인데 너무 안일하게 진행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는 당연하고 이 정도는 문제 없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까지 그 하이브의 다른 아이돌 팀들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 하이브가 저 정도 인력과 돈이 있으면 오히려 처음에 당연히 레퍼런스를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레퍼런스를 하더라도 그 진행 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문제없게 하든 아니면 완전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결국 다 돈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는 시내에서 허용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하이브가 저렇게 돈이 많은 회사인데도 문제가 터질 만하게 항상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저거 다 시작과 끝을 아주 철저하게 그 담당자 붙여서 계약 과정을 진행을 해서 끝맺음도 잘하고 뭐 진행을 할 때는 이런 디자인을 레퍼런스를 했으면은 좀 많이 다르게 진행을 하고 아니면 희석을 많이 시키던지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확실하게 이런 거에 책임권을 뭐 외주에게 맡겨서 거기에 돈을 많이 주고 하든지. 근데 하이브에서 이런 카피 논란, 레퍼런스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 이 정도는 하이브가 이렇게 생각해서 억울한 면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항상 있지만 어쨌든 그 진행 과정과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들이 항상 있어요. 아니 만들 때 이런 문제점들이 없게끔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특히 하이브 정도의 사이즈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스파톤이라는 엄청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재미있는 새 팀을 냈는데 다 묻히고 공격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겨내고 꾸준히 그냥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가면 전 하나의 좀 재밌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시작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고 냈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 멤버들의 일러스터 그리고 뭐 뮤비에 보면은 왜 이런 옛날 방식의 뭐 2D 그림을 채택했느냐. 근데 이거는 좀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이런 버추얼 시장에서는 2D 일러스트 그리고 레트로가 더 잘 먹힙니다. 이게 완전 뭐 레디 플레이어 1처럼 실제와 똑같은 메타버스로 구현해야 더 잘 먹힐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건 안 먹혀요. 그럼 실제 아이돌을 보지. 아무리 지금 그래픽이 좋고 잘해도 실제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어설퍼 보여요. 그러니까 메이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메이브가 엄청나게 좋은 그래픽으로 3D 모델로 만들었지만 메이브 그 개인 멤버에게 입덕이 안 돼요.
이미 가짜라는 걸 알고 보는데 그냥 그래픽 좋네 정도지. 근데 2D 캐릭터들은 오히려 대놓고 가짜니까 이제 만화책을 보듯이 애니메이션을 보듯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안에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고 팬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선택이다. 잘 먹히는 선택이다. 이 버추얼 시장에서. 그리고 그렇다고 쳤을 때 일러스트는 레트로 느낌이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그래픽이나 기술은 좋을수록 좋거든요. 버추얼 시장에서도, 버추얼 스트리머 시장에서도. 근데 그 그래픽은 굉장히 좋아요. 그 기술력은 애들의 뭐 표정이나 동작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전 가능성이 많고 슈퍼톤과 하이브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라면은 이거 그냥 캐릭터 만들어서 곡 붙여서 데뷔시키는 거는 이제 오랜 시간 안 걸릴 거거든요. 이후에 계속 붙이는 거. 그러니까 신디에이 데뷔시키면은 그 이후에 남자팀도 데뷔시키고 또 동생팀에서 빨리 쫙 많이 만들어서 하나의 사단을 꾸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멤버 모집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그런 기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때 제대로 다 돈 들여서 저작권 문제 없이 해서 하면은 그렇게 돼서 빨리빨리 찍어내서 사단을 크게 만들면은 좋겠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지 좀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회사들도 들어와서 좀 경쟁이 되면은 이 한국의 AI 가수 시장이 전 세계로 좀 퍼져서 하나의 또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버추얼 스트리머 그 시장이 굉장히 오래되고 전 세계에 큰 시장이 있어요. 그 일본 회사들이 유명한 회사들이 뭐 그 안에 팀이 10개 넘게 되는 회사들 자체도 10개가 넘는데 그 회사들이 뭐 미국, 영국에도 회사를 만들어서 그 현지인들을 뽑아서 버추얼 스트리머, 가수 시키는데 그 팀들도 엄청 많은데 그 팀들이 다들 잘 되고 있는 팀이 진짜 뭐 두세 팀이 아니라 몇십 개의 팀이 있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이 시장도 점점 커질 거고 분명히 시장이 존재하고 하이브가 실제로 투자를 한 걸로 들었는데 이 버추얼 아이돌 시장도 그러니까 뒤에 실제 사람이 있는 버추얼 아이돌 시장도 지금 전 세계 일본이 만들어 놔서 그 일본풍의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케이팝 식으로 하는 팀들이 생겨서 엄청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이 시장도 그만큼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없이 좀 시장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그런 일본식 버추얼 아이돌 시장을 처음에 그 우와꾸 스트리머 우와꾸님이 만들어서 이세계 아이돌을 만들어서 그 시장이 막 성장을 했던 초기에도 그 우와꾸님 사단도 이 디자인이라든가 그 캐릭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일본 거 레퍼런스하고 카피 그런 거를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항상 아쉽거든요. 곡도 그렇고 곡도 그냥 일본 곡 레퍼런스 막 카피 그런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 물론 앞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시장이니까 우리가 후발주자로 들어갔을 때 거기 레퍼런스하고 카피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그 우바꾸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돈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푼돈 작은 돈을 아껴서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 슈퍼톤의 기술과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서 집중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쨌든 전체적인 이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 팀과 곡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듣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찍었고요. 예, 노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아소비 노래를 한국 케이팝이 편곡을 해서 좀 더 세련되게 바꾼 것 같다. 그럼 엄청 좋다는 뜻이에요. 요아소비 노래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실제로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AI로 생성된 캐릭터와 가수가 실제 저 같은 사람과 라이브로 인터뷰 같은 거를 하는 날도 오겠죠? 그런 거 있으면 해보고 싶네. 근데 침착맨님은 하이브랑도 사이가 좋은데 뭐 세븐틴 멤버들도 몇 번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게 침착맨님을 리스펙 올려치기 해준 건데 상황이